슬기로운 농사의 동반자 영전 시스타. 이렇게 네. 이파리가 두껍잖아요. 네네. 이파리가 두꺼운 것은 물이 그만큼 많이 저장됐다는 증거예요. 이 이파리들마다 저수지거든. 이 식물의 다육의 저수지. 여기에 물이 많이 그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물 부족, 가뭄 현상이 적어지거든. 이파리가 두꺼운 종류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돼. 물 주는 시기를 길게, 패턴을 그렇게 길게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것은 이파리가 아주 얇잖아요. 네네. 두께가. 이것은 이파리가 얇으니까 물 저장량이 적어.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것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고, 그것이 가장 이제 핵심이야. 키우는데 핵심적인 부분. 예, 무조건 물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이파리가 두껍잖아요. 아주. 네. 이파리가 두꺼운 것일수록 물을 자주 주지 말라 이 말이야. 이건 이파리가 얇은 종류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얇은 것은 물을 자주, 두꺼운 것보다는 좀 자주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어느 때 줘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며칠 만에 물 주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다육 식물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야. 이건 수학 공식처럼 며칠에 한 번씩 준다는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이파리로 두꺼운 건 좀 더 시간을 길게, 이파리가 얇은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짧게. 그러나 긴 거나 이파리가 두꺼운 거나 얇은 거나 공통점이 있어요. 물을 줘야 되는 공통점. 그것은 사람도 목이 말라야 물을 먹고 싶잖아요. 네.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식물도 똑같아. 그래서 식물이, 이 다육이 목이 마르느냐 목이 안 마르느냐를 뭐로 표현하느냐, 바로 이파리. 이 아랫이파리가 이렇게 좀 시들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물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싱싱하고 아주 짱짱하고, 그러면은 물을 가득 들어있으니까 아직 물 주지 마세요.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두껍고 얇고 이렇게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이 이파리가 약간 시들을 정도, 부드럽고 시들을 정도 되면 그때 물 주면은 백발백중 가장 안전한데, 이파리가 싱싱한데 물을 주면은 물이 넘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흙에 수분이 많으니까 뿌리가 썩어버리고. 그래서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육이가 예뻐서 많이 키우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물 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반 꽃, 화초류, 초화류처럼 며칠에 한 번씩 물 주는 그 생각, 꽃은 며칠에 한 번씩 물 줘야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육은 이 초화류가 아니고 이 이파리 자체야 이 안에 물을 저장고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이건 한 달 물 안 줘도 안 죽거든. 물 잘못 관리해서 거의 실패를 해요. 제 같은 경우는 물을 줄 때마다 꼭 뿌리를 강화시키고 이파리를 튼튼하게, 여기에 세포 조직을 튼튼하고 치밀하게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 그게 바로 상포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들이 한 4, 5년 전에 어디 교육 갔다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니까 시스타라고 하는 영양제를 사용을 하면은 아주 뿌리가 튼튼하게 잘 나고 발근력이 좋고, 이 식물의 이파리의 세포 조직을 강화시켜서 치밀하게 해서 가뭄도 잘 안 타고 물에 관한 넘칠 때도 견디는 힘이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견디는 힘이 강하다. 그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했어. 이제 이 유리온실이 이게 40평이거든요. 여기에 다육이 한 450종류 중에 숫자로는 약 4,500개 이상이 돼요. 이게 여러 해 된, 저런 것은 굉장히 여러 해 된 15년, 17년, 27년, 최고 큰 것은 54년까지 된 거 들이 있는데, 직접 그걸 가지고 와서 물 줄 때마다 1000배에서 2000배 액으로 타가지고 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때 여름에 가서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해 겨울에 우리 이쪽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어요.
3일간. 그래 우리 동네 여기에 감귤, 한라봉하고 레드향하고 이런 걸 재배하는 농가가 여러 농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동해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 저기 온풍기 그대로 틀어놓고 저녁에 잤는데 낮에도 13도, 15도 영하로 내려가니까 하루 종일 온풍기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며칠간 가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온풍기가 과열로 타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하우스들이 전부 다 얼어버렸어. 레드향하고 한라봉하고 이런 작감류들이. 그래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도 여기 2중 3중으로 하고 촛불까지 이 가 쪽으로 쭉 켜놓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영하 2.8도로 내려갔어요. 영하 2.8도로 내려가면은 영하의 추위의 강한 품종도 있지만은 염자를 비롯해서 저 나울, 이런 나울 종류 이런 것은 0도 되면은 싹 죽어버려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아까운 거 어찌할꼬 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또 와서 봐도 이상이 없고 그 다음날 봐도 이상이 없고 3일간 아무런 이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40평에 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종류인데 하나도 동해로 인해서 죽은 현상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이제 거기에서 이 시스타 이것을 물 줄 때마다 사용한 것이 다른 해에 비해서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에 우리 여기는 영하 2.8도에서 그 다음날 영하 3도까지 내려 3일간 연속으로 그렇게 돼서 피해가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 이 다육농장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양제가 얼마나 이 식물의 세포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고 이 식물을 강하게 추위에 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 이 다육농장에서 실감하게 됐죠.